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비즈니스 영어 회화 시간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배워온 표현 중에서 오늘은 4가지 onboarding,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visibility, 그리고 backlog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표현은 onboarding입니다. onboarding의 definition을 먼저 보면은요, the process of integrating a new employee into an organization.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이 회사에 integrating 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onboarding이라고 합니다. 온보딩과 오리엔테이션의 차이는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첫날에 딱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이벤트를 지칭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온보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신입사원의 적응 및 인테그레이션을 도와주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입사원들은 꼭 들어야 되는 에듀케이션 세션이라던가 아니면 트레이닝 세션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정책 같은 걸 더 퍼밀리어라이즈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버디라던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응을 도와준다던가 이 각종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온보딩이라고 합니다. 온보딩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온보드여서 온보드의 뜻은 신입사원을 적응시키게 도와주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입장으로서는 I am being onboard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비즈니스 영어 표현에서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롤에 적응하다를 이야기를 할 때 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램법과 온보딩의 차이는요. 온보딩의 경우 인사팀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이 신입사원에게 주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트레이닝 세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통틀어서 온보딩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램법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이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다 배우고 적응이 되어서 그냥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만큼 잘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오르다라는 느낌에서는 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Employees hired during this time will have a special onboarding process and be given medical supplies such as facial masks. 요즘같이 메디컬 크라이시스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된 인플로이들한테는 스페셜 온보딩 프로세스를 준대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에 대한 폴리시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온보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메디컬 서플라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Employees hired during this time will have a special onboarding process and be given medical supplies such as face masks. 다른 문장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The workflow chart that was pinned to the wall was an excellent orientation for me as a new employee and anyone else being onboarded.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플로우를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를 벽에 붙여놨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신입사원인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리고 being onboarded 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즉 이제 신입사원이어서 회사에 이제 완전 초반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onboard를 동사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being onboarded 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사용된 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workflow chart that was pinned to the wall was an excellent orientation for me as a new employee and anyone else being onboarded. 그리고 온보딩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사용을 하는 고객들에게 그 제품 사용 방법이라던가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고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familiarize 하게 도와주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를 할 때도 onboard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definition을 보면 the process of familiarizing a new customer with one's products or services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보면은 once a customer is onboarded, they can immediately start using the account for remittance payments. Once a customer is onboarded, they can immediately start using the account for remittance payments. 손님들이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게 되면은 once a customer is onboarded 그러면은 그 송금을 보내는 어카운트를 바로 이제 쓰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도 onboard가 동사로 그래서 customer is onboarded 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네요.
다음은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입니다. 편지 봉투 뒤에다가 한 계산이라는 뜻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빨리빨리 그냥 대충대충 계산한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이라고 합니다. 좀 길지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definition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A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uses estimated or rounded numbers to develop a ballpark figure quickly. ballpark figure는 굉장히 어림잡아서 예측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ballpark estimate 또는 ballpark fig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정말 러프한 estimation을 하기 위해서 calculation을 한 것을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이라고 합니다. The result should be a more accurate than a guess as it involves putting thought to the paper. 그냥 단순하게 추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적어가면서 조금 계산을 해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But it will be less accurate than a formal calculation performed using precise numbers in a spreadsheet or calculator. 하지만은 엑셀이라던가 계산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accurate한 넘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덜 정확한 그런 계산이나 그런 숫자, 그 계산의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이라고 합니다. When it came time to pay the bill, we had to do some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s to figure out who owed how much.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금 빚지고 있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그냥 빨리,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냥 오케이,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그럼 너는 얘한테 얼마 주고 너는 얘한테 얼마 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이 된 문장이었습니다. When it came time to pay the bill, we had to do some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s to figure out who owed how much. 다음은 두 번째 문장으로 회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his is just the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that I did during the meeting and a more detailed, accurate analysis will follow.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회의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숫자가 필요한데 갑자기 엑셀을 꺼내가지고 막 정확한 어널리시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거는 뭐 한 400 million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한 200 million이니까 넷은 200 million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어림잡아서 추측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 200 million은 그냥 내가 회의 시간에 한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이고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full한 analysis는 나중에 내가 더 보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표현은 visibility입니다. visibility의 원래 뜻은 가시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visibility의 두 번째 뜻은 the degree to which something has attracted general attention, prominence. 어떠한 관심을 끌어낸 그 정도, 중요성, 명성, 유명함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visibility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뜻을 회사의 상황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요.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던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유명해진다던가 아니면 제가 각종 사이트를 돌면서 몇백 명, 몇천 명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또는 이제 높은 사람들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던 애기 애널리스트였던 저를 이제 이름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visibil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예시들은요. visibility가 좋다고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visibility가 high하다고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his project is really good for your career because it has super high visibility. You will report this to CFO. 이 프로젝트는 너의 커리어성 진짜 좋아. 왜냐면은 이것은 정말 높은, 정말 좋은 비지빌리티를 가졌거든. 너는 이것을 CFO한테 이제 보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CFO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super high visibility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또 다른 문장으로는 In a big company like us, visibility is everything. You might want to take on a project that will make you famous.
우리처럼 이렇게 큰 회사에서는 비지빌리티가 모든 것이야. 너는 너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런 것이 너에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n a big company like us, visibility is everything. You might want to take on a project that will make you famous. 또 비지빌리티가 비즈니스 상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진들이 앞으로의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다음 쿼터에 있을 손익이라던가 이것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도 비지빌리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the extent to which a company's management or an analyst can estimate future performance. 그리고 프로세스가 비지빌리티가 좋다고 하면은요, the ability to see and understand all aspects of a process at a point in time.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 이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할 때 프로세스의 비지빌리티가 하이하다, 로하다, 아니면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 특정 부서상 이렇게 미래의 퍼포먼스를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비지빌리티랑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어가지고 설명드린 두 가지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썼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비지빌리티는 거의 매일매일 사용할 정도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backlog입니다. backlog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밀린 일을 이야기를 할 때 backlog라고 합니다. 하지만 backlog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밀린 일이 많다고 해서 backlog를 backlogs로 복수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a backlog of something 이라던가 a backlog in orders라던가 이렇게 그 밀린 것들에 대해서는 복수격으로 사용을 하되 a backlog는 그냥 항상 단수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ve got a huge backlog of work to do.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서 할 일이 진짜 많은데 다 밀렸어 라고 할 때 I've got a huge backlog of work to do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요. 우리가 work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군가의 작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복수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업상에서 생기는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단수격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문을 한 가지만 더 보면은 With the holidays approaching, we are experiencing a large backlog in orders. With the holidays approaching, we are experiencing a large backlog in orders. 이제 휴일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땡스기빙 같은 큰 휴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주문이 다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we are experiencing a large backlog in orders라고 사용을 하는 그런 문장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4가지 onboarding,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visibility, 그리고 backlog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예문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댓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